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논쟁적인 종목이죠. 바로 엔캠 이야기를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 차트의 진짜 의미,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 소송 이슈까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지금 엔캠의 위치가 투자 기회인지 리스크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엔캠의 KRX, NXT 가격 차이를 보면요. 이게 시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KRX 마감가 57,700원, NXT 마감가 58,900원. 단 하루 차이인데 1,200원 차이, 즉 2% 이상 갭상승 형태가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외 투자 수요 또는 야간 매수 심리가 존재한다는 신호. NXT는 야간 거래 플랫폼입니다. 한국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각종 해외 뉴스, 원자재 가격, 시장 심리 변화가 반영됩니다. KRX는 하락 마감이었죠. 하지만 밤사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황은 아니다.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관 외국인이 아닌 개인 소규모 트레이더의 심리 반영. NXT는 개인 트레이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KRX에서 기관이 매도하며 압박했다면 NXT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반등을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즉, KRX는 기관의 보수적 평가, NXT는 개인 투자자의 반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단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엔캠 주가 흐름을 보면요. 단순 하락이 아니라 구조가 보이는 구간이에요. 엔캠의 최근 흐름을 더 깊게 보면 그냥 흔들린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가 보입니다. 첫째,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 둘째, 음봉 연속 출현. 셋째, 전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중.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세력이 나갈 때는 하락 거래량 폭증 구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엔캠은 하락 거래량 감소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투매가 아니라 조정 성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력이 털어낸 게 아니라 기관과 시장이 리스크 해석 과정에서 조정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위치가 왜 중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요. 엔캠의 차트는 크게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 21선, 61선 역배열인 것은 단기 하락 추세 확정이다. 지금 이평선 구조는 정형화된 하락 추세일 때만 나옵니다. 특히 5일선이 계속 캔들 위에서 눌러내리고 있고 21선이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이 구조는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거래량 감소는 공포매도 아님.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하락은 반등 여력을 남겨둔 하락입니다. 세력의 매도라면 주가가 단기간에 박살나고 거래량이 폭발해야 하는데 엔캠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 이탈은 아니고 기관 심리 변화가 있었으며 소송 실적 우려로 위험 회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의 흐름은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강한 지지선이 55,000원, 57,000원이다. 최근 저점과 거래 집중 구간이 딱 이 가격대에 몰려 있어요. 이 가격이 깨지면 다음 지지선은 크게 벌어집니다. 1차 지지선은 52,000원, 2차 지지선은 50,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5,000원, 57,000원은 반등 시도 구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상방 저항이 60,000원, 62,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단기 반등이 온다 해도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다섯 번째, 고점 매물 78,000원이 쌓여 있어서 중기 상승 저항을 받는다. 이 지역은 대규모 매물이 몰려 있어 단기적으로는 재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면요, 기관과 개인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요. 수급 분석이 엔캠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기관은 일단 회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20일 이상 순매도를 반복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1. 실적 악화, 2. 공시 정정, 3. 미국 소송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져요. 즉 기관은 엔캠을 지금은 들고 있기 부담스러운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벼운 매도 단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엔캠을 성장주로 장기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대상으로 봅니다. 환율 시장 센티 섹터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은 저점 버티기 야간 매수세 증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NXT 가격이 더 높다는 건 개인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기관은 회피하고 개인은 반등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중립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미국 소송 이슈가 뭐길래 이렇게 주가에 영향이 큰지부터 차근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엔캠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소송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왜 주가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안정될지가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번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보면요. 재원산업의 미국 법인이 주장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엔캠이 자신들의 NMP 정제 기술을 가져갔다. 2. 재원산업 출신 직원들이 기술 정보를 엔캠에 전달했다. 이게 소송의 골자고 청구 금액은 약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크고 내용도 기술 문제와 얽혀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엔캠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면요. 엔캠의 입장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친 적이 없다. 이걸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2019년에 이미 차체 협력사와 기술 협력을 통해 설비를 만들었다. 재원산업과는 공식적인 기술 공유 자체가 없었다. 재원산업 출신 직원들도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분리해뒀다. 즉, 우리는 정당하게 사업했다. 기술 탈취는 사실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업비밀 소송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라는 건 고발한 쪽, 즉 재원산업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된 기술이 정말 영업비밀이 맞는지. 2. 그 기술이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3. 엔캠이 실제로 그 정보를 취득했는지. 4.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워낙 입증해야 할 게 많아서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간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 최소 1년 2년은 걸릴 수 있다. 패소 가능성보다 장기화 가능성이 더 크다. 즉, 이 소송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소송이 실제로 엔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송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40%씩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를 흔드는 흐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악재가 이미 선반영된 단계예요. 최근 엔캠 주가의 하락 요인을 보면 실적 악화, 공시 정정, 기관의 연속 매도, 그리고 이번 미국 소송, 이 네 가지가 거의 동시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의 위치는 오히려 후행 반응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 불확실성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관들은 절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리스크를 의미하고 리스크는 기관의 캐피탈 회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대부분의 성장주에서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가 많아요. 세 번째는 장기적 결과에 따른 평가 변화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말 엔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캠이 승소하거나 큰 문제 없을 경우 기술 독자성 인정되면서 대기업 고객들 신뢰 강화되고 매출 평가 모두 재상승하면서 주가도 다시 프리미엄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두 번째, 엔캠이 패소하거나 손해배상이 커질 경우 재무적 부담이 오면서 기술 신뢰도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중장기 주가 압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로 향하는 초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엔캠은 지금 딱 세 가지 방향성 중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단기 반등 시나리오. 확률 약 30% 정도 되겠네요. 이 시나리오는 단기 이벤트나 야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에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NXT 종가가 KRX보다 높으면 다음날 캡 상승이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목표가는 이렇게 봅니다. 1차 6만원, 2차 6만 2천원, 강한 반등은 6만 6천원. 다만 이런 반등은 빠르게 올 수 있고 빠르게 꺼질 수 있는 반등입니다. 두 번째, 박스권 정체 시나리오. 확률 약 50%의 확률로 보여지고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기관 매도와 개인 매수가 충돌하는 구간이라 5만원, 6만원 사이 박스권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가격 분할 매수 박스권 매매입니다. 단기 관점이라면 바닥에서 잡고 6만원 근처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추가 하락 시나리오. 확률은 약 20% 정도 되겠네요. 소송 악화나 기간 추가 매도가 겹치면 하단 구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1차 52,000원, 2차 5만원, 극단적 48,000원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는 투매가 나올 경우 열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제 엔캠 상황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엔캠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단기 리스크와 중기 불확실성이 겹쳐 있는 조정 구간이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확인됐고 반등의 에너지 역시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진짜 반등은 소송 이슈가 잠잠해지고 기관 매도가 멈추고 시장 불확실성이 거쳐가는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엔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 못 다룬 좀 더 깊은 차트 포인트, 세력 구간 해석, 그리고 제 기준에서 보는 단기 중기 가격 체크라인까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